자, 앞에서 중과세 대상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 시간은 과밀억제권력이라고 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는 인구가 많이 유입돼서 교통이 매우 혼잡하고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좀 정비해야 되겠다.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또 억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 묶어놓은 지역을 과밀 억제권력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에 중과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복잡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여러분, 과밀억제권력이 바로 뭐냐? 교재에 보시면 104쪽에 보충학습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인구가 유입됐거나 유입될 우려가 있거나 공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여기는 인구가 유입되거나 산업이 집중되는 걸 되도록이면 좀 규제를 하겠다라고 국가 정책상에 의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우리가 지역을 다 기억할 건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송도시 16개 지역을 묶어놨죠. 경기도 의정부시부터 시작해서 남양주 구리시 해서 밑에 수원시까지 내려가고, 수원시 옆에 다만 안산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 서쪽으로 가서 저기 고양시죠. 일산 고양시부터 고양시 옆에 있는 파주시는 제외됩니다. 동쪽으로 가면 성남시가 있죠. 성남시 옆에 있는 용인시 빠지고, 자, 이렇게 요 서울특별시 중심으로 위성도시 지역에 19개 시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 3지역을 빼고 16개 지역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묶어놨죠. 여기를 과밀 억제권력이라고 한다. 그럼 이런 지역에다가 없었던 법인을 부하거나 설립하거나 회사를 하나 만들거나 그러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거나 또는 이런 지역에다가 공장을 부합니까?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증설 확장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겠다. 그래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취득세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별도로 부과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따로 부과했을 때 그때 옛날에 취득세만 중과세 하는 게 있었고 과거에 등록세만 중과세 하던 게 있었는데, 지금 2011년서부터는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는 통폐합해서 지금 취득세 하나로 내잖아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세율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력을 둘로 구분하죠. 과밀 억제권력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 한다? 대도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과밀 억제권력 또는 대도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옛날에 과밀 억제권력은 과거에 취득세만 중과세 하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또 과거에 등록세만 중과세 하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취득세랑 지금은 합쳐졌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요 지역을 이렇게 구분하죠. 여기 보실래요? 자, 과밀 억제권력이다. 그래서 이 과밀 억제권력 안에 부동산을 부하면 취득하면 표준세율이 있죠.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은 2%죠. 중과세 하기 위해서 기준 2%를 정해놓고 그걸 우리는 중과 기준 세율이다 그랬어요. 그거에 100분의 얼마? 200이면 2배라는 얘기죠. 2배. 그럼 2%에 2배를 곱하니까 결과적으로 4%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4%를 더하라. 이것은 옛날에 뭐만, 과거에 취득세만 중과세 하던 부분이죠. 그래서 세율 표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권력 안에
이렇게 단서가 붙으면 과밀억제권력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로 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던 과밀억제권력이라고 하면서 공장신설 증설하면 세율 표시를 달리하기 위해서 표준세율에 요거 계산하면 4%를 더해서 취득세 내라 이것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좀 이따 할 거고요. 또 하나 똑같은 지역인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대도시라고 명칭을 달리했어요. 이건 옛날에 과거에 2010년까지 등록세를 3배 중과세 하던 것을 요거랑 구분하기 위해서, 요건 취득세가 3배 과거에 중과세 했던 거고, 이거는 등록세만 3배 중과세 했던 것을 지금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도시로 명칭을 붙입니다. 그래서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표준세율의 3배, 100분의 300이니까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거기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니까 즉 몇 프로죠? 4%를 빼라.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서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것은 과거에 등록세만 중과세 했던 세율이고, 요거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하는 것은 과거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0년까지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과밀억제권력 대도시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제 과밀억제권력에 대해서 우리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하나씩 보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104페이지에 메뉴해 보세요. 2번 과밀억제권력 안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력의 중과세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게 첫 번째고, 또 두 번째 과밀억제권력에서 2번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권 취득, 이 두 가지죠. 과밀억제권력 안에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나 똑같은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할 때는 표준세율의 뭐예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표준세율의 더하기, 그죠?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이 얘기는 표준세율의 4%를 더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씩 보죠. 첫 번째 밑에 방가로 1번 과밀억제권력 안에 본점 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때 사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실래요? 과밀억제권력 안에 법인의 본점이나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에요. 사업용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하면 중과세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본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본점이 아니라 지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주사무소 그랬죠. 주사무소가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취득하는 것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오로지 명칭 그대로예요. 그리고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 하는 거지, 업무용이 아닌 비업무용을 취득했어요. 취득, 이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럼 이때 업무용에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이때 취득은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맨 마지막 첫 번째 줄 끝에 사업용 부동산을 뭐 하는데 취득하는 경우, 네 번째 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끝에 가로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와, 또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신탁기간 중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과세하고 신탁법의 재산을 맡겨놓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신탁이 종료된 다음에 그것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중과세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부동산을 구할 때 취득하는 건 무엇을 신축하거나 증축해서 취득하는 경우만 중과세 하기 때문에 무슨 취득은 승계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자,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에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신축, 증축해서 취득한다. 이때 취득, 신축하거나 또는 증축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하는데 신축은 전부다. 증축은 증가된 부분만 중과세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 똑같은 과밀억제권력 안에 이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공장을 뭐 한다. 신설 또는 뭐 증설하는 경우 증설 시 취득하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 과세 물건을 취득을 하면 중과세 하는데 이것도 내용이 보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재 104조 맨 밑에 보시면 2번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 신증설 그랬죠. 자, 과밀억제권력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데 오른쪽에 여기 보실래요? 공장을 신설 그랬어요. 이때 공장의 신설에 기준이 있고 증설은 증설했을 때 기준이 있고 어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하고 또 공장은 어떤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중과세 하느냐 요거 알아보면 자 105쪽 공장의 신설이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시형 공장은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했어도 중과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자, 공장은요. 공장이라는 얘기는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놓은 게 공장인데 다만 그 중에서도 무엇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포함한다. 제외. 도시형 공장은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도시형 업종은 신설, 증설하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또 하나 여기서 신설했으면 연면적이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를 뭐 한 걸로 본다? 신설한 걸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신설한 면적,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은 신설했을지라도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만 중과세 대상에 들어가고 500제곱미터 미만은 신설했어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음 증설이 두 번째 줄을 끝에 보시면 증설이란 기존 공장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얼마 20 이상이 증설되거나 증가된 건축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랬죠. 자, 증설은 두 가지입니다. 기존 면적, 기존의 공장 면적의 20% 이상이 증가가 됐거나 아니면 증가된 연면적이 요번에 증가된 면적을 다 더했더니 330제곱미터를 보였다, 초과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해당이 되면 뭐한 걸로 본다? 증설한 걸로 보고 신설은 전체에 대해서 중과세 할 것이고 증설은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 대상입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취득하는 과세 물건인데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중과세 할 것이냐 과세 대상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 신설 증설하는 경우 신설 증설하는 공장 건축물과 그 부속된 토지 나왔죠? 자, 신설 증설하는 할 때 신설했으면 신설한 거, 증설했으면 증설한 그 공장에 공장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뭐라 그랬어요? 부속 토지. 요거 중과세합니다. 또 하나는 공장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그 다음에 기계, 장비까지 중과세하죠. 그래서 공장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외에도 기계, 장비, 공장에서 취득하는 기계, 장비 또는 공장용 뭐라 그랬어요? 차량. 여기서 공장용 차량은 생산 제조 활동의 원자재나 또는 완제품을 운반하는 공장용 차량하면 화물 자동차 등을 얘기하는 거죠. 화물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 중장비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이것이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내용이다. 다만 밑에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105쪽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 과정에서는 생략을 하고 심화 과정에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거죠. 과밀억제권역 안에 중과세 하는 건 두 가지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했을 때 중과세 하기 때문에 본점이 아니라 지점에서 취득하거나 주사무소가 아니라 분사무소에서 취득을 하는 경우 또는 업무용이 아니라 비업무용 또 취득을 하더라도 신축, 증축이 아니라 승계 취득한 건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요거하고 또 하나 똑같은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하면 직접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조립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갖춘 게 공장이죠. 그러나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매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업종이죠. 그래서 도시형 업종은 중과세 안 하니까 도시형 업종을 제외한 공장으로서 신설은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증가되거나 330을 초과했을 때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취득하는 물건은 부동산 말고도 신설 증설하는 공장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 중과세하는 건 당연하고 그거 외에 공장을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안에 부동산 외에 기계 장비나 또는 공장용 차량, 화물 자동차 같은 거 취득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참고로요. 여러분 교재 105쪽에 보충학수 공장 건축물 연면적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면적 계산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건 오로지 직접 제조 생산 가공에 관련된 면적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 건축물 안에 공장의 기숙사나 합숙소, 휴게실, 체육관, 식당, 기숙사 이런 용도로 후생에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은 연면적 계산에서 빼고 오로지 제조 생산 가공에 관련된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런 여기에 해당이 되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한다.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중과세 하겠다. 아까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4%를 더하지만 8%를 더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표준세율의 4%를 더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과밀억제권역 안에 중과세 보셨고 또 한 장 넘겨보시면 106쪽에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그랬죠. 자, 거기도 교재 보시면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규정에 의한 대도시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적용한다.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여기 보실래요?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뭐하라? 빼라. 그러면 이렇게 중과세하는 것은 두 가지다. 대도시 내 뭐라고 그랬어요? 법인 설립,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글자 그대로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대도시 안에 무엇을?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을 뭐하죠? 설립. 또는 대도시 과밀업체권역인데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대도시 밖에 저 지방에 있던 공장을 또는 법인을 이 안으로 뭐합니까? 이전하거나. 그래서 지점을 설치하거나 또는 이전하는 거죠. 전입, 이전. 이렇게 이전을 하면서 이전을 위하여 거기에 필요한 뭘 취득합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뭐 하면? 취득을 하면 중과세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설립하기 위해서 대도시 안에다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전입하기, 이전하기 위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설립하기 전에, 설치하기 전에, 이전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법인을 설립했어요.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도시 안으로 전입을 했어요. 이렇게 한 후 몇 년 안에 5년 이내 무엇을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하겠다.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고, 또는 설립하고 나서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하겠다.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이거고요. 자, 요 부분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6쪽에 보시면 방가로 1번 대도시 내 설립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 대도시 내 법인을 가로한 생략하는데 설립하는 경우, 설립 또는 뭐요? 두 번째 줄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안으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 부동산을 보였다, 취득했다. 1번이 바로 이 얘기죠. 대도시 안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이전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한다. 가로 안의 내용은 휴먼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실제로 사업자 등록하고 법인 등기를 하고 법인을 설립해 놓고 현재 2년 이상 휴업 상태인 그런 법인을 휴먼 법인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유명회사죠. 그죠? 유령회사. 이와 같은 법인을 인수하는 것도 설립하는 걸로 보겠다. 그래서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한다. 이 얘기고요. 방가로 몇 번? 2번에 보시면 대도시 안에서 가로한 생략하고 대도시 안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예, 두 번째 줄.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를 전입함에 따라 부동산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 하겠다. 다음, 요번에는 두 번째 요거죠. 똑같은 과밀업체권역 안에 무엇을? 공장입니다. 공장을 뭐했을 때 신설 또는 증설해요. 신설, 증설하면서 무엇을 취득했을 때냐? 부동산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 하겠다. 이 규정은 이거랑 똑같죠. 대도시나 과밀업체권역이나 같으니까 여기서도 공장은,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 대상이니까 뭐하고? 제외하고, 신설은 연면적이 얼마?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신설이고, 증설은 기존 면적의 100분의 기존 면적이죠. 기존 면적의 20% 이상이 증가됐거나 아니면 증가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보였다. 초과. 둘 중에 하나 증설이고, 이때 부동산 취득이니까 공장 건축물하고 부속된 토지. 여기에 차이점은 부동산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공장용 차량이나
또는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도시 안에 공장신증서는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중과세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치성 재산과 과밀억제권력 간의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부분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중과세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앞으로 가서 100쪽에 보실래요? 100쪽으로 다시 가서 박스에 한번 보세요. 100쪽의 중과세에서 이제 요약해놨죠.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사치성 재산은 표준세율의 8%를 더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앞에 과밀 억제권력이라고 붙었는데 이것은 과거에 취득세만 중과세 하던 거다. 3배.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과밀 억제권력 이렇게 앞에 붙으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한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는 대도시라고 표시가 됐죠. 이것은 과거에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만 3배 중과세하던 규정이죠.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과밀억제권력이라고 안 하고 대도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안에 법인의 법인의 설립, 설치, 이전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설립하거나 나서 부동산 취득하는 것까지도요. 그리고 공장을 신설, 증설했을 때 표준세율의 4%를 3배를 곱하고 4%를 뺀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장으로 가서 이번에는 108쪽으로 갑니다. 108쪽에는 특례세율이죠. 자, 이렇게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어요. 이제 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는데 특례세율하고 표준세율이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특례세율은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자, 첫 번째 형식상 취득이라고 합니다. 형식상 취득. 형식상 취득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형식상 취득의 뜻이 뭡니까?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형식상 취득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느냐? 부동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하는데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과거에 부동산 취득했을 때 소유권은 취득했어요. 그런데 뭐 소유권 취득했을 때하고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니지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형식상 취득, 즉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래 부동산은 취득하고 소유권 취득했으면 보호받기 위해서 등기까지 해야 되는데 요건 소유권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지만 자기 앞으로 형식상 등기만 하기 때문에 취득세를 표준세율로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등록세 부분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형식상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원래 표준세율 있죠? 표준세율에서 과거의 취득세가 2%였으니까 중과기준세율을 빼라.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자, 그래서 형식상 취득은 뭐냐? 소유권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형식상 자기 앞으로 뭐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특례세율 108쪽에 보시면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 그랬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여기까지만 보세요. 자, 심화 과정에서 나머지 또 할 거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특례세율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특례세율은 취득세 표준세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왜? 소유권 취득해서 등기할 때 그거 다 완벽하게 취득해서 등기할 때 표준세율을 적용하는데 지금 이 여기에는 소유권 취득한 건 아닌지만
형식상 뭐를 하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표준세율에서 2%를 빼고 취득세를 내라.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환매 등기가 된 무슨 권? 환매권이죠. 자, 여러분 1번 보시면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환매권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수자 간의 취득 그랬어요. 자, 여러분 환매권이 뭐예요? 지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해주고 일정 기간 안에 지금 가격으로 다시 매수를 해서 소유권 되찾아오겠다라고 쌍방이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걸 우리는 환매권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이전은 해주지만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로 볼 수 없다. 그러나 형식상 등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옛날에 취득세가 2%였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2%를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이거고, 두 번째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상속으로 취득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주택자가 상속을 받아서 1가구 한 세대에 1가구 1주택이 됐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받아서 1가구 1주택이 됐는데 그것이 호화스러운 고급주택이 아니라면 2% 등기만 할 때 부과를 하겠다 이거고, 또 하나는 취득세 감면 대상,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감면 대상 무엇을 농지를 뭐 받았다? 상속받았다. 여러분 취득세 감면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지만 농사짓기 위해서 농지를 자격농민이 취득을 하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속을 받았다면 취득세 내지 말고 옛날 등기만 하라. 그래서 2% 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이 얘기고요. 다음 오른쪽에 세 번째 법인 합병이죠. 법인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자, 다른 기업을 인수를 하죠. 그래서 취득했으니까 그 법인에 대한 부동산 등을 이제 합병하는 회사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 또 부과할 수 없다.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기 위해서 2% 빼고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고요. 다음 4번에 보시면 4번에 올해 개정된 부분이죠. 개정된 부분은 바로 뭐냐? 개정되기 전에는 공유물 분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네 번째 요거는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공유물 또는 합유물이에요. 합유물도 해당이 됩니다. 공유물이나 또는 뭐요? 합유물을 뭐한다? 분할. 분할할 때는 이것은 공동으로 되어 있던 걸 자기 지분만큼 분할하는 건 실질적인 취득이 아니다.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요거는 개정돼서 추가로 들어온 거죠. 요 부분만 추가로 들어온 겁니다. 공유물 또는 합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다음, 다섯 번째 보시면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전입니다. 건축물 뭐 이전. 이것은 이전으로 인해서 종전 뭐 가액이 부한 거, 이전한 건축물 가액이 종전 건축물 가액을 초과했다면 초과하는 것 말고 종전대로 이전한 건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지만 위치가 이전됐기 때문에 등기 권리 중에 표시 변경 등기만 해야 된다. 그래서 2% 빼고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이거고, 또 민법 규정에 따른 즉 민법의 협의상 이혼 또는 재산분할 청구권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라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무엇을 합니까? 재산 분할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자기 재산 자기 앞으로 가져오는 거죠. 혼인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산제로서 남편 앞으로 등기됐으면 남편이 권리 행사하고 부인 앞으로 등기됐으면 등기된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하겠죠. 그러나 이혼할 때는 그걸 누구 앞으로 등기됐던 공동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로 청구해서 가져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분에 관계없어요. 협의를 하든 재판을 하든 간에 소송을 제기하든 지분을 넘겨줄 때는 자기 재산 원래 자기 걸 자기 앞으로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취득은 아니다. 그러나 형식상 소유권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옛날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은 빼고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하겠다. 그 외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요. 소유권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게 아니라 형식상 등기만 하기 때문에 원래 자기 걸 자기 앞으로 가져놓은 거 또는 건축물 동일한 지역에 이전하는 건 실질적 취득은 아니지만 표시 변경해야 되고 공유물이나 합유물로 되어 있던 걸 분할하는 것도 자기 거 자기 앞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원래 취득은 아니죠. 그래서 등기에 대한 것만 부과하겠다. 그래서 형식상 취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특례세율의 두 가지. 이번에는 간주 취득은 뿐만이 아니라 간주 취득 등에 대해서는 뭐다?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특례세율 몇 프로,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을 하겠다. 왜? 이것은 간주 취득 등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취득한 걸로 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지만 형식상 절차인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취득세, 과거에 취득세만 내라 이거죠.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 재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 그래서 첫 번째 건축물 뭐라고 그랬어요? 개수. 건축물 개수 등으로 인해서 가액이 뭐합니까? 증가. 면적 증가가 아니라 가액이 증가했다면 증가된 부분은 원래 자기 거에다가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해서 부대 설비 설치해서 가치가 증가됐기 때문에 그 부분 취득세 내야 되는데 다만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건축물 개수로 인한 취득이 있고 두 번째 종류 변경이죠. 종류 변경. 이것은 뭡니까? 선박, 차량, 기계 장비의 구조 등을 뜯어 고친 거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선박 등의 무엇을 예를 들어 범선, 돛담배, 무동력 선박을 가지고 있는데 엔진으로 교체를 했다. 원래부터 자기 거예요. 자기 선박의 무엇을 구조 등을 변경을 해서 역시 가액이 뭐했다면 증가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는 내지만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죠. 다음 우리 지목을 뭐합니까? 변경, 지목 변경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죠. 자, 소유하고 있던 토지 예를 들어 임야를 가지고 있다가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꿔서요. 지목을 변경했고 그래서 토지 가격이 뭐했다면 증가했다면 그건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소유권 이전 행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까지는 부과하지 않겠다. 이해가십니까? 이런 부분 또는 과점 주주가 있어요. 과점 주주. 이것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안 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주주나 사원으로부터 취득을 해서 50%를 포함하면 초과하면 과점주주잖아요. 그럼 이때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 2%만 내면 되는 거지 비율만큼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는 거지. 법인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과점주주가 됐다고 해서 과점주주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취득세 2%만 내라 이 얘기예요. 물론 외국에서 간주 취득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뭐 하는 거 수입을 하는 뭐 차량이나 기계 장비나
선박이나 항공기 등을 수입하는데 그것도 무슨 계약? 연부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연부 계약을 체결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연부로 취득할 때는 매년 연부금 줄 때 취득세 뭐합니까? 2% 내지만 등기는 나중에 끝난 다음에 등기하니까 대금 결제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또는 임시 건축물이죠. 임시 건축물 같은 경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건축물은 취득했어도 취득세가 비과세예요. 근데 존속기간이 1년을 포함하면 초과하는 경우는 그때는 과세는 하되 등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임시 건축물은 등기가 안 되니까 무엇을 하라는 얘기예요? 취득세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중과 기준세율 2%만 적용하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보세요. 자, 특례세율은 표준세율이 있지만 표준세율에서 2% 빼고 취득세를 내라. 이 얘기는 과거에 뭐는 취득은 아니니까 등기만 해야 되니까 등기에 대한 일부분만 취득세 부과하고, 요거는 등기는 안 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2% 이렇게 두 가지 특례세율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득세에서는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이 있고 중과세율이 있고 특례세율이 있는데 그중에 특례세율이 시험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요거 두 가지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10쪽으로 갑니다. 그럼 취득세 세율 적용 1번 취득한 후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됐다. 처음에 취득할 때는 사치성 재산이 아닌데 사치성 재산이 됐으면 추가로 8% 돼야 되고, 또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이렇게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신증설 또는 법인의 부동산 취득이나 대도시 안에 이와 같은 중과세 대상이 됐으면 추가로 내라 이 얘기죠. 결론은 부동산을 취득해 놓고 5년 이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부동산 취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는 추징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다음 2번 110쪽 맨 밑에 양가로 2번 건축물을 증축, 개축 또는 개수를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이건 연수에 관계없죠. 아까 1번의 경우는 용도 등을 변경을 해서 중과세 대상이 됐다. 5년 안에 추징합니다. 그러나 2번은 일반 부동산을 취득해서 증축, 개축, 개수를 해서 사치성이 되거나 공장 신증설이 됐다. 이럴 때는 증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중과세하고 토지는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죠. 고급주택이나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원학장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한 경우와 일반 건축물을 증축, 개축, 개수를 해서 고급주택, 고급원학장이 됐다면 그거 줄쳐요. 증가된 건축물 가액, 증가된 건축물 가액에 대해서만 중과세 적용을 한다. 다음 세 번째,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 그러면 부동산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증설한 자가 같아야 정상이지만 서로 다를 수도 있죠. 남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기에 공장을 신설 증설한다면 부동산 소유자와 신설 증설한 자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를 때는 누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냐?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 즉 부동산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정도만 보시고 이렇게 세율 부분에 대해서만 이번 시간에 프린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여러분 자료, 보충 자료 보시면 프린트에 빈칸 채우는 거 있죠. 자, 거기 보시면 3번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내 법인 뭐
부동산 취득 그랬죠. 첫 번째,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의 부동산은 본점이나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 증축해서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 그 공장 업무용 부동산인 건축물과 부속된 토지에 대해서 중과세하는데, 과밀억제권역 하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한다. 가로 안에 표준세율의 4%. 그럼 옆에 칸에 보시면 대도시 그랬죠? 예, 이렇게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로 구분하는 건 똑같은 지역인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과밀억제권역은 아까 그랬죠? 과거에 세법이 개정되기 전에 취득세만 중과세하던 거 3배짜리가 있고 등록세만 3배 중과세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통폐합이 됐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과거에 취득세 3배 중과세하던 건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하자, 이렇게 묶어놓은 거고, 또 과거에 등록세만 3배 중과세 하던 것은 대도시라고 하자, 이렇게 부르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설립하고 나서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까지도 중과세하는데, 그건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그랬어요. 표준세율의 3배 곱하고 4%를 빼라. 이렇게 세율의 차이가 있다. 다음 그 밑에 보시면 네 번째, 과밀억제권역 또는 대도시 내 공장을 뭐라고 그랬어요? 신설, 증설. 과밀억제권역이나 대도시나 역시 똑같은데, 과밀억제권역은 과거에 취득세가 3배 중과세 되던 부분을 지금은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표현을 했고, 과거에 등록세 3배 중과세 하던 걸 표현할 때 대도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럼 과밀억제권역 안에 공장을 신설, 증설할 때 공장은 도시용 업종은 중과세 제외한다 그랬고, 공장의 신설은 밑에 신설은 연면적이 얼마예요? 500제곱미터 이상을 신설이라고 한다. 증설은 기존 면적의 100분의 20이죠. 20 이상 또는 연면적 330을 부어 초과할 때 과밀억제권역이든 대도시든 공장을 신설, 증설한 걸로 보는데, 다만 중과세 물건이 틀리죠.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는 공장 신설, 증설한 공장 건축물도 중과세하고 부속된 토지도 중과세하고, 또 공장 신설,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취득하는 화물 자동차 같은 공장용 차량도 중과세하고 기계장비도 중과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오른쪽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서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만 중과세하고 차량이나 기계장비는 중과세하지 않는다. 또한 세율도 달라요. 과밀억제권역 이렇게 붙으면 표준세율의 4%를 더하는 거고, 만약에 대도시라고 표현이 됐으면 표준세율의 3배를 곱하고 4%를 빼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치성 재산 중과세,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로 들어가죠. 자, 고생하셨습니다.